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첩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2달 전 석방을 결정했고 미국 측엔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대한항공을 개인 택배처럼 이용해 온갖 물품을 밀수해왔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한진그룹이 조직적으로 밀수 증거를 없앤 데다 국내 통관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눈 감아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검찰 공소장을 정독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 가운데 특히 다수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 김모 씨가 인사청탁을 한 변호사 2명이 경찰에 출석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택시를 잡다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라인상에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지름 7mm 안팎의 우박이 기습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소나기에 천둥, 번개, 돌풍까지 속출했는데 이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된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분위기가 좋습니다. 북한이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북한은 2달 전에 이미 석방을 결정했고 이들은 교화소를 나와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곧 억류된 미국인 3명을 풀어줄 것이다. 외신들이 잇따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석방이 임박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이 이미 2달 전에 석방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That this is something that was discussed by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some two months ago when he made a trip to Sweden.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3월 스웨덴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미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와 더불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곧 석방할 것으로 알려진 억류된 미국인 3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로 간첩 등의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을 앞두고 이들은 최근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 평양 근처의 호텔로 옮겨져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보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소식에 계속 주목해달라며 송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석방이 이뤄진다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전격 석방되거나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벤트를 연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식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역사의 진로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취임식엔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 볼턴 등이 총출동해 한껏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공식 취임식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Our eyes are wide open. It's time to solve this once and for all.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언급하면서 완전한이라는 단어 대신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강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무부 취임식장에 직접 찾아와 폼페이오를 치켜 세우며 힘을 실었습니다. You're an exceptional guy, a great friend, and somebody that truly loves our country. We are really proud of you.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며 핵실험장 폐쇄를 향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지난달 하순 실무진 방북을 통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폐기할 의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중국 한 언론사에 중국은 한반도 옆에 큰 산이지 볏짚 더미가 아니다라는 글. 중국이 요즘 한반도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셈법이 복잡해진 중국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평양에 급파했는데 오늘 밤 김정은 위원장이 극진한 대접을 하겠죠. 오지 기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빗속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북중 간 우위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둘러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북한 매체는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시정 진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1년 만에 외교부장의 방북인 만큼 중국 언론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이른바 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에 집중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은 큰 산이지 볏짚이 아니라는 사설을 실었고 인민일보는 중국의 지지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체제에 있어서 중국이 배제되고 남북미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부장도 귀국길에 오르기 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미 중 4자 체제 협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시진핑 주석의 답방 일정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기관장을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며 기회를 최대한 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후속 이행 조처를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게 됐다며 달라진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로 주장하지 않는다며 기회를 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도 달라진 북한의 태도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금방 바뀌는 분들은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걱정도 있지만 이제 통화의 대장정이 확실히 시작됐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북한의 진심이 느껴졌다며 실행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찬에는 평양 냉면을 제외한 김해 봉화쌀과 달고기구이 등 남북 정상회담 메뉴가 나왔고 오부 요인으로 참석 대상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외 출장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 구체화를 위한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이행추진위원회는 북한과 협의해 5월 중순까지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최근 남북 상황은 통일부,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다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로 현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후속 조치 역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이죠. 황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달 중순 개최가 유력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우리 측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김도균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이 이르면 이번 주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군사회담을 이끌 예정입니다. 육군 소장인 김 비서관은 2011년 군사실무회담, 2014년 고위급 접촉 등 여러 차례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으로 일한 점도 고려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도균 장군을 이번에 대북 정책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관에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기존 박인호 공군 소장을 배제하는 조치여서 이례적인 인사로 해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소속 회담 대표는 모양새가 안 맞고 이참에 국방부 핵심 요직에 청와대와 손발이 맞는 대북 전문가를 앉히려는 윗선의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남북, 미북 대화 국면에서 외교안보 부처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환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에 참가 중인 남북 여자 대표팀이 단일팀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27년 만에 탁구 단일팀이자 판문점 선언 이후 성사된 첫 번째 단일팀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때 한반도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했던 여자 탁구 단일팀. 남한의 현정아와 북한의 리분이가 힘을 모아 세계 최강 중국을 무너뜨리며 정상에 올라 전국을 열광시켰습니다. 27년 전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에 참가 중인 남북한 여자 탁구 대표팀이 4강전부터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성 경기로 우정을 나눈 두 팀은 맞대결이 예정된 8강전 직전 단일팀 성사를 밝혔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은 코트에 나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역사적인 단일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남한 5명, 북한 4명의 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단일팀은 27년 전과 같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내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종종 이렇게 다가오니까 막 궁지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는. 남북 단일팀은 내일 일본 우크라이나 경기의 승자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8.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8.3%포인트 급증한 건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적폐청산 기대감이 컸던 취임 직후에 지지율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봐도 아주 높은 겁니다. 집권 1년차 마지막 분기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3%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김영삼 59%, 박근혜 54%, 이명박 32% 전 대통령 순이지만 문 대통령보다는 모두 다 낮았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다가오는 취임 1주년을 조용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주인공을 넘보지 않으려는 거죠.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0일 전날 한일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6년 반 만에 일본 순방에서 저녁 만찬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곧바로 돌아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10일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을 챙기는 등 주로 업무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대신 소박하고 간소하게 1년을 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주요 행보와 메시지를 담은 자료집과 영상을 공개하고 인왕산길도 50년 만에 완전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10일 당일은 저녁에 효자동 그리고 삼청동, 팔판동, 청운동 등 이 주민들을 초청한 주민음악회를 녹지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1주년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설명인데 다른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밀수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남공 해외 지점 직원이 이들 자매의 물건을 무려 9년 동안 매주 한두 차례씩 날랐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이라면 태극 마크를 달고 밀수를 한 셈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이 밝힌 두 자매의 밀수입 경로는 대담합니다.
조 씨 자매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물건이 현지 지점에 도착하면 빈 이민 가방에 물건을 채워 넣어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한국에 보냈던 겁니다. 1등석에 태워진 가방은 통관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서 한국 쪽으로 세금을 안 내고 밀반입을 하는 거죠. 엄청난 성수법이죠. 밀수죠, 밀수 말 그대로. 이런 일이 무려 9년 동안 매주 한두 차례 반복됐다는 게 또 다른 전직 직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직원이 제보한 빈 여행 가방 도착 날짜를 보면 올해 2월에만 3번, 물벼락 갑질 의혹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이뤄졌습니다. 많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민 가방으로 한 3개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많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4박스, 5박스 보시면 돼요. 물품은 초콜릿부터 스포츠용품, 명품 가방까지 다양했고 조 씨 자매 물건은 지점장도 신경 써서 챙길 정도였습니다. 해외 지점장들, 터미널 지점장들, 그거와 박스 하나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죠. 박스 하나를 한 살짜리 애기보다 더 조심히 다루는데 당연히 고가겠죠?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소 9년간 관세 포탈 액수만 억대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제보자가 진짜 직원인지 알 수 없어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이 이 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심지어 회장실, 비서실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몽땅 바꿨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의 현직 직원들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조 씨 자매의 물품과 운송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다 삭제해라는 지시였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KKI,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한 운송 총괄 매니저를 뜻하는 코드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본사 차원에서 밀수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온 셈입니다. 제보자 직원은 특권층이라고 법을 무시하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해 이처럼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한진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냐는 소문에 황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점주였던 이들이 운영했다는 카페 가맹점부터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의 한 대학병원 1층에는 이디야 커피가 입점해 있습니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진그룹 소유 빌딩에서도 같은 브랜드의 카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조연아 전 부사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디야 커피 가맹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이디야 커피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고 전국 2,200여 곳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디야 커피 측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고객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디야 측은 조 씨 자매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다음 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까지 나서 한진그룹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한진그룹 갑질로 인한 여론 악화가 커피 업체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국회, 갈수록 가관입니다. 특검과 판문점 선언을 연계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도 결국 결렬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공개 회동에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국회 비준과 특검 수용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 협상을 벌였지만 두 대표 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에 대한 성토와 함께 피켓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본총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야당을 대표해서 조건 없는 특검 간첩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다 역공을 당한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저의 제안과 노력에 오로지 특검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와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국회 파행의 불똥은 재보궐선거로 튀었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이게 처리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 때 4곳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생긴 겁니다. 오늘 의원직을 던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을이 대표적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수 의원.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경남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이 빠진 경남 김해을 지역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김 의원의 사직서가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사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김해을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지 못하고 내년 4월로 연기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재보선 지역은 경남 김해을을 비롯해 경북 김천,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등 모두 4곳입니다. 다만 사직 안건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선도 일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 중진 의원과 지방단체장 후보가 홍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홍 대표는 예의가 없다며 네가 당을 나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사선의 중진인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홍 대표의 품격 없는 언행으로 당의 위상이 추락한 데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뜻밖의 당내 공격을 받은 홍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탈당과 복당을 몇 번째 하는 거냐며 엉뚱한 명분을 내걸지 말고 당신이 조용히 당을 나가라고 응수했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충남지사 후보에 이인재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을 겨냥해 당적을 무려 16번 변경한 사람을 공천한 분은 홍 대표이지 않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후보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백의종군하라며 강길부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급기야 홍 대표는 예의를 갖춰 비판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남북 평화소를 대환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찍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떻게 선거에 임하느냐 이거. 지방선거 후보들의 반발에 이어 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던 2명의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됐던 변호사는 사건 초기 드루킹 김 씨의 변호도 맡았었던 인물이죠. 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나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이
경찰에 나란히 소환됐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모습을 드러낸 윤 변호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도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무슨 혐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드루킹 김 씨는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지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드루킹 만나서 인사 추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김경수 의원한테 추천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공모 법률 스태프를 맡았던 도 변호사는 두루미타운 조성 등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고 윤 변호사는 경공모 활동 자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변호사를 상대로 인사청탁 배경과 경공모 활동 내용을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에는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댓글 여론 조작 연루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다스와 관련된 횡령과 법인세 포탈, 삼성과 국정원 측에서의 뇌물 수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크게 7가지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스와 관련해선 보고받은 것이 없다거나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자금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가급적 일주일에 3차례씩 재판을 열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대신 온종일 공소장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소장을 곱씹고 곱씹어 거의 내용을 외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자신의 공소장을 정독하며 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공소장에서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008년 말 청와대를 방문해 경영 상태를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동형을 청와대에 부른 적이 없다며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분식 회계 처리에 대해 동형이 잘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며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가족 모임에서 한 의례적 덕담일 뿐 청와대로 불러 다스 현안에 대해 칭찬한 적이 없다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경 유착을 제일 싫어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혐의를 에둘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공소장을 곱씹어 읽으며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 비자금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7명이 3명을 한 명씩 돌아가며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충격적인데 폭행의 이유가 택시를 가로채인 남성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였으니까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몸에 문신을 새긴 건장한 남성들이 한 30대 남성을 발로 찹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한 남성에게 돌로 위협까지 합니다. 저폭들이요? 여자는 다 문신했잖아요. 돌이야 돌. 저 죽겠는데. 또 다른 CCTV에도 시비가 붙고 나서 우르르 몰려나와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6시쯤 광주 시내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입니다. 폭행이 벌어진 장소는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상가가 모여있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택시를 가로채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게 집단 폭행을 한 이유였습니다. 저기 택시 오니까 그러면 지 여자를 태워서 보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쪽에 있는 그 남자가 기분이 나쁘겠잖아요.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째려보냐 하면서 둘이 여기 시비가 된 거예요. 경찰은 집단 폭행에 가담한 7명을 가려내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피해자는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의 일행 2명도 팔이 부러지거나 치아가 깨졌습니다. 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심하게 부어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폭행 당시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지금 그때 당시 생각이 지금 자꾸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그 공포 이런 게 떠올라서 무섭다 이런 말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도 그날 일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욕하지 마시라고 되게 말을 했는데 걔도 욕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쪽에도 왜 시비를 걸지 모르겠었어요. 일방적으로 걔도 이제 말을 하다가 맞기만 해가지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과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10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공동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집단 폭행을 한 이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나온 70대 노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겁니다. 일면식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슈퍼마켓에서 걸어 나옵니다. 갑자기 건장한 남성이 괴성을 지르며 날아차기를 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는 노인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합니다. 급기야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사정없이 발로 밟습니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에 태연하게 슈퍼마켓에 들려 담배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누워있는데도 차필 한가운데서 그냥 계속 때려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더라고요. 노인은 눈주위와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노인과 한 동네 주민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원한이나 하다못해 좀 심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승강기를 타려던 옆집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남성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푼 지 1년 만. 전자발찌를 뗐기 때문에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왼손에 두툼한 봉지를 든 남성이 빌라에서 걸어 나옵니다.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옆집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강모 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범행 10시간 만에 집에서 나온 강 씨는 들고 나온 여성의 옷과 소지품을 아버지 집에 숨겨놓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신 강 씨는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년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술 사러 가는 도중에 그 이웃에 사는 그 출근하는 여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은 아는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이야기는 안 해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숨진 여성의 시신은 강 씨의 집 냉장고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성범죄로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강 씨는 발찌를 뗀 뒤로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하루 만에 자수를 택한 강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일주일 전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폭행 후 택시에 들어가 잠을 잔 손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죠.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최근 자기를 도우려 온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 범죄 통계를 보면 살인과 폭력, 성폭행 범죄의 3분의 1이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도대체 해법은 없는 걸까요? 핀란드에선 밤 9시 이후에 술을 마시려면 주택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비싼 술집에 가야만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가게에서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술을 살 수 있죠. 길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간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주치 폭력이 일어날 상황을 아예 만들질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술을 살 수 있습니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점수는 21점 만점에 7점, 30개국 중 22위였습니다.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대부분의 나라가 주치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데 반해 우린 성범죄 외엔 오히려 심신미약이라며 감형까지 해줍니다. 술에 취한 게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형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수는 주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돼 2년 뒤면 출소를 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달라 했지만 청와대도 방법을 내놓지 못했죠. 법은 국회의 권한이니까요. 국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술을 더 생각나게 하니 이를 어쩌면 좋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박이 기습적으로 쏟아져 놀란 분들 많죠. 하루 종일 소나기에 천둥, 번개, 돌풍까지 속출한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날씨였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두둑 소리를 내며 우박이 세차게 쏟아집니다. 길거리는 금세 얼음 알갱이로 가득 차고 놀란 시민들은 건물이나 지하철로 몸을 피합니다. 상점의 차광막은 아뢰위로 세차게 흔들립니다. 산행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박이야! 우박이야!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서울 광화문과 충무로, 강남 일대에서 기습적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의 지름은 0.7cm로 완두콩 크기와 비슷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철컥 튀는 소리, 유리가 파손될까 싶은 그런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살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우박을. 우박이 내린 건 북서쪽에서 다가와 서울 상공을 덮친 찬 공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섭씨 10도나 낮은 영하 30도의 공기가 서울 상공 5.5km를 지나면서 지상에서 올라온 영상 14도 내외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우박이 만들어졌습니다. 3층에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오늘 서울 지방을 통과하면서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크게 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기상청은 오늘 저녁 전국 곳곳에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대낮에 남성이 미용실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머리를 자른 후 두피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는데 머리를 자른 건 무려 3년 전이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사당동의 한 미용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이곳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 김모 씨가 미용실에 들어와 주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팔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다치려면 많이 다쳤어요. 김 씨는 여성을 찌른 뒤 미용실에 1시간 반 동안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주인 여성은 두피약을 발라주겠다며 김 씨를 안정시킨 뒤 미용실에서 도망쳤고 김 씨도 곧바로 도주했지만 결국 하루 만인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는 저희가 잠복해서 그 사람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를 했고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해당 미용실에서 3년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피부병이 생겼고
주인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렌터카 번호판은 특정 글자로 시작하기에 대부분 렌터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급차를 빌린 차가 아닌 내 차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많나 봅니다. 렌트카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단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며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류 화물 뒤지니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살펴보니 모두 불법 차량 대여 계약서들입니다. 이게 다나요, 계약서를? 네. 30대 장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일명 슈퍼카 수십 대를 개인용으로 리스받은 뒤 이를 이용해 렌트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장 씨 일당은 하루에 80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을 받고 렌트용 차량이 아닌 이런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렌트용 차량이 아닌 개인용 차량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건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개인 번호판이 붙은 차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렸고 15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마치 자기 차처럼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과시욕과 허영심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장 씨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슈퍼카 임대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내려와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게 방화 셔터죠. 그런데 이 셔터를 움직이는 모터가 기준 미달이면 어떨까요? 이런 곳이 무척 많습니다. 웬만한 상가부터 청사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4년 전 불길에 휩싸인 고양 종합터미널입니다. 순식간에 덮친 불과 연기로 8명이 숨졌습니다.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설정해 놓은 탓이 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구역마다 셔터를 내려주는 개폐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모터를 확인해보니 규정된 출력의 절반도 안 됩니다. 4년 전 화재 당시 피해가 컸던 것은 방화 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준 미달 부품이 낀 방화 셔터가 있는 터미널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확인해보니 서울 시내 대형 상가부터 지방교육청 청사까지 곳곳에 기준 미달 제품이 설치됐습니다. 업체들이 기준에 맞는 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값싼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그 기준 미달된 제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기준 미달 제품은 화재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시험 성적이 없는 방화샷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 인명피해를 이어줄 수도 있고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셔터 설치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도 소방 점검을 하는 소방당국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천 밀양 참사 이후 정부가 안전진단에 나섰지만 빈틈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경매가가 3조 원부터 시작하는 쩐의 전쟁인 만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20배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 5G.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입니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두고 다음 달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됩니다.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 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될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열을 우려해 전체 주파수 폭 280MHz 가운데 이동통신사 한 곳당 최대 100MHz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주파수 경매 경쟁이 치열해
3조 3천억 원의 경매 가격이 4조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5G 서비스를 위한 장비와 기지국 설치 비용까지 발생해 5G가 상용화되면 통신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첫 경매는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때 아닌 우박과 천둥번개의 심술도 최고 선수들의 명품 샷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6년) 동안 한국 골프사의 획을 그어온 GS 칼텍스 매경 오픈. 호쾌한 티샷과 함께 37번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모인 140여 명의 선수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최고의 샷을 펼쳐 보였습니다. 5m가 넘는 긴 퍼팅들이 쏙쏙 홀컵으로 빨려들었고 소나무 숲에서 친 공도 그린 위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선수는 지난주 일본에서 8년 만에 우승컵을 들고 돌아온 양용은. 절친인 가수 이승철의 응원을 받은 양용은은 먼 거리의 퍼팅에 영거푸 성공하며 2분8호 첫 라운드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선두하고 지금 4점 차이니까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플레이하고 또 상황에 맞춰서 좋은 플레이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번덕스런 날씨도 선수들의 투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때 아닌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진풍경이 펼쳐졌지만 1시간 이상 기다려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인도의 아지퇴시 산두가 4언더파로 선두에 오른 가운데 주홍철 등 국내 선수들이 한타 차로 뒤쫓았습니다. 심술궂은 날씨에도 첫날부터 예측 불허의 승부를 펼친 GS 칼텍스 매경 오픈은 오는 6일까지 명품 샷의 향연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평년보다 낮겠고요. 어린이날인 주말부터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내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린이날에도 맑고 포근하겠지만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하버드 등 명문대학 20곳에 동시에 합격했고 모든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조건까지 받은 17살의 미국 흑인 고등학생.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엄마를 보고 알게 됐다.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엄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싱글맘인 엄마가 대학을 다니며 공부의 중요성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만 앞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먼저 책을 읽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